제가 말씀드린 한 두 가지 정도? 이 정도만 체크하셔가지고 적용만 하신다면 아마 4대 보험료 측면만 봤을 때 최대 50% 이상 4대 보험료가 절감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사원입니다. 오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알아야 될 4대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농 및 세무 관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짚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4대 보험을 설명하기 전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직장 가입자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료는 월 평균 보수라고 해서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곱해서 회사가 절반, 근로자가 절반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죠. 먼저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차감한 다음에 근로자분께 지급하는 형식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월급에다가 보험료를 곱해서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내 소득, 즉 월급 플러스 나의 재산 플러스 자동차가 있으면 그것도 플러스해서 합산해서 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소득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보다는 약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소득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직장 가입자일 경우 또는 내가 지역 가입자일 경우에 따라서 보험료가 약간 달라진다는 개념이겠죠. 요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지역 가입자랑 직장 가입자의 형평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보험료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보다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 있어서는 약간 더 유리하다 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 직장 가입자일까요? 지역 가입자일까요? 지역 가입자가 되겠죠. 퇴사하신 다음 지역 가입자로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소득이 없다면 지역 가입자로서 4대 보험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분이 계시면 그 직장 가입자분 밑으로 등재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로요. 이걸 놓치시는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한참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등록하면 그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보험료가 나가는 거니까 이건 미리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 요건이 꼭 같이 살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로 살고 있어도 피부양자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한 달, 두 달 뒤에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4대 보험 가입하라고 신청서가 날라올 거예요. 좀 전에 소득이 없다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공단 쪽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공단 쪽에서는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4대 보험 가입하라고 신청서를 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시점에 내가 소득이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공단 쪽에서도 알 수 없어요. 내년 5월 달에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돼야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신청서가 날라왔다면 내가 지금 창업을 해서 창업 비용이 많이 나갔고 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라고 공단에 전화하세요. 4대 보험 가입 시점을 다음 연도 소득세 신고 후로 옮기게 됐다면 그나마 4대 보험료를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창업을 하신 후에 사업자 등록증이 지금 바로 나왔는데 공단 측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라고 신청서가 왔다. 그러면 공단에 연락하셔가지고 내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내년으로 가입 시점을 미뤄두겠다 라고 하시면 미뤄주실 거예요. 이 점 꼭 활용하셔서 사업자 등록증 내자마자 건강보험 및 연금 납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업하다가 직원을 뽑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직원을 뽑아야 될 시점이 오시거든요. 그럼 이때 정규직 신고를 4대 보험공단에 해야 되는데 이걸 4대 보험 취득 신고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업장 대표님과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게 되겠죠. 이 4대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재보험은 사업주 대표님이 100% 부담하는 보험료고요. 근로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험 요율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간단한 예시를 위해서 한번 언급은 하고 갈게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총 9%, 건강보험은 7.09%인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까지 붙거든요. 이것까지 합치면 대략 8%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용보험은 2.05%인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하지 않아요. 회사가 조금 살짝 더 부담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0.15%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냥 2%라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언급한 보험 요율을 다 합치면 19% 나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적용하지 않았어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1.47% 정도 될 거예요. 이걸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그럼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을 때 4대 보험료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근로자 급여는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직원의 급여가 300만 원일 경우에는 300만 원에 19%를 곱하면 57만 원이 부과되거든요. 이 금액을 대표자가 모두 납부하는 게 아니고 28만 5천 원씩 각각 50%씩 부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근로자분의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본인 부담분 28만 5천 원을 제외하면 271만 5천 원의 실수령액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대표님들은 첫 정규 직원을 뽑았을 때 직장 가입자로 전환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대표님의 4대 보험도 계산해야 돼요. 첫 직원을 고용해서 4대 보험료 신고를 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급여도 최소한 첫 직원 급여 이상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케이스는 대표자의 4대 보험료를 신고할 때 첫 직원의 300만 원 미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표자의 4대 보험료 부담 신고액은 3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대표자는 고용, 산재보험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9%, 건강보험 8%만 적용해서 17%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300만 원의 17%인 51만 원이 부과되겠네요. 이러면 사업장에 부과되는 총 금액은 대표자의 4대 보험 51만 원, 이건 대표님이 100% 부담하시고요. 근로자의 57만 원 중에 28만 5천 원은 대표자가, 28만 5천 원은 근로자가, 총 합인 108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부담하신 4대 보험료만 본다면 자신의 보험료 51만 원 플러스 근로자의 절반 부담분 28만 5천 원을 부담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총 합은 79만 5천 원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겠죠. 아, 내가 직원 한 명을 채용했을 때 내 보험료까지 108만 원이 나가는구나. 아, 실질적으로 내가 납부해야 될 금액은 79만 5천 원, 즉 80만 원 정도가 4대 보험료로만 나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십니다. 근데 이 계산에는 산재보험료도 빠져있죠. 산재보험료까지 포함한다면 조금 더 올라가요. 이제 사업하시다 보면 보통 대표님들이 이렇게 4대 보험료 너무 많이 나가니까 소위 말하는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어떻겠냐 라고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로 이 직원이 퇴사했을 때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 주지 않아야 되는지 이 문제로 아주 분쟁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자분이 계약이 만료됐다 또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근로자분께서 실업급여를 받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용보험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분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자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종종 다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경우는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도 안 되고요. 직원의 치료비나 급여까지 모두 대표님이 다 보상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굳이 근로자분이 나는 산재를 받아야겠습니다. 산재보험 가입해 주세요 라고 또 말씀을 하신다면 가입도 그때 가서 해주셔야 되고요. 산재보험료 뿐만 아니라 과태료 어마어마하게 납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세법에서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을 유지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제도가 사회보험세액공제 또는 고용중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최대 1,550만 원 정도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이걸 적용받을 수 없게 돼요. 따라서 저는 대표님들이 4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이 정규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정말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법과 원칙을 지켜서 4대 보험료 조금 내더라도 이렇게 정규직으로 신고하신다면 더 받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4대 보험 들으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 일을 하고 항상 상담하면서 느끼는
느끼는 거지만 4대 보험료는 거의 준조세 성격이 강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게 내가 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강제성도 있고요. 그럼 이 조세 성격의 4대 보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문의 많이 주시거든요. 그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 2가지 정도, 이 정도만 체크하셔가지고 적용만 하신다면 아마 4대 보험료 측면만 봤을 때 최대 50% 이상 4대 보험료가 절감될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득세법과 사회보험법의 비과세 항목을 적용해서 급여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직원을 채용하시면 급여에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이 비과세 항목이 뭐냐면 직원들한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직원의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을 업무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데 이를 보육하고 있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당 항목으로 급여를 받아가실 때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거든요. 그럼 직원 입장에서는 소득세도 줄어들고 회사와 직원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도 줄어들게 되겠죠. 비과세 항목은 더 많은데 대표적인 3가지 항목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3가지의 경우 각각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항목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총 3가지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아까 300만 원 기준으로 60만 원의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와 4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지게 되겠죠.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이 지원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다만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이 요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자가 10명이 넘으면 안 되고요. 이 근로자의 급여가 270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설명드린 거랑 숫자로 보는 거랑 이해의 폭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4대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 300만 원 급여자 기준으로 봤을 때 급여 명세서상 기본급 3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의 총 부담액은 57만 원이겠죠. 두 번째로 300만 원인 급여자가 아까 비과세 항목인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면 총급여는 300만 원이지만 과세되는 부분은 60만 원을 제외한 240만 원이니까 4대 보험료 부담액은 240만 원 곱하기 19%는 45만 6천 원 부담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비과세 항목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모두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경우에는 300만 원 중 60만 원을 제외한 240만 원의 19%를 적용했으니까 비과세 항목을 적용했을 때랑 4대 보험료가 똑같겠죠. 여기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80% 지원을 받으면 국민연금의 총 납부액은 41,400원이 되고요. 고용보험은 9,200원 납부하면 됩니다. 25년도에 한도가 개정돼서 230만 원 한도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 계산해서 제가 지금 계산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총 24만 2,600원이 총 부담액이 되는 거예요. 자, 3가지 케이스의 경우에 300만 원으로 기존했을 때는 57만 원, 비과세 항목인 60만 원을 제외했을 때는 45만 6천 원, 비과세 항목과 두루누리 제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24만 2,600원 이렇게 4대 보험료가 확 줄게 되는 거죠. 이건 대표자만 이득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근로자 측면에서도 4대 보험료도 줄고 소득세도 주니까 이 제도 및 비과세 항목에 해당된다면 적용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이 계시고 정규직 근로자가 있으시다면 먼저 급여 명세서부터 보시고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그다음에 보육수당 등이 적용돼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적용이 안 돼 있으면 바로 적용하셔야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니 그동안 못 받았던 거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해서 적용이 안 돼 있다면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적용이 안 돼 있으면 이 영상 보시자마자 국민연금공단이랑 근로복지공단에 빨리 전화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돼요. 또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계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미납되거나 연체되는 경우에는 연체 또는 미납된 달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아요. 따라서 4대 보험료 미납하시면 안 되고요. 자꾸 날짜를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자동이체 걸어두세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급여 명세서 확인하셔서 비과세 항목이 적용돼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적용되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도움받고 싶으신 분이 있거나 또는 저에게 제안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 띄워놨으니 연락처 또는 문의사항 적어주세요.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해당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